안녕하십니까. 문재앙 두목주의 경제학은 경제 떡락과 함께 부동산 버블을 기어이 꺼뜨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앙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의 실제 의도와는 무관하게 부동산 가격을 경제 폭망과 함께 지킬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좌파 경제학을 두목주의 경제학으로 규정해야 합시다. 지배 세력으로 친북 친중 성향의 신종교인들과 그들의 교주 정치학의 측면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래 그 군사정권 때 군사정권에 대항했던 분들이 우리 민족은 고종 황제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시족 연합 신앙이지 국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었다. 국가는 서구의 것이다. 그래서 그 두목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말하는 국가가 아니라 나라라고 하는 것. 요즘 이모경 씨가 나라 강조하면서 아주 특권층임을 강조하잖아요. 그만큼 나라라고 하는 말이 이데올로기적이에요. 그냥 국가 하도 그렇게 함석헌 선생의 책에 그렇게 강조가 돼서 나라 하면서 좌파 정권의 특권층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목주의 경제학, 족장 신앙으로 연결된 거죠. 시장 경제는 시장 치유 기능을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기는 것입니다. 국가 자본주의 경제학은 시장 치유 기능을 국가의 개입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두목주의 경제학은 시장 치유 기능을 두목의 굿풀이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의는 케인즈 경제학으로 이어졌죠. 관치 우는 이야기 나옵니다. 김대중 정권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대중 정권 크게 광적으로 보면 김영삼 시대부터 그거를 국가주의 시대 관치라고 말을 하니까 구분이 안 가.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게 전혀 다른 시스템이면 물론 일정 부분 공유가 있긴 합니다만 다른 시스템인데 다른 시스템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두목주의 경제학으로. 그래서 두목주의 공맹으로 읽는 케인즈와 두목주의적인 노자 장자적으로 읽는 하이에크 이걸 결합시킨 거죠. 그래서 노장으로 읽어서 얻어지는 그런 무조건적 탈규제로 이어져서 얻어지는 세금으로 경제민주화를 한다. 이런 식의 논리잖아요. 지배 세력이. IMF. 이거 노장적인 시장 경제학의 참상이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풀었어.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엄청난 공급을 해서 제조업이 망했잖아요. 이후로 기업 부채가 망하고 이제 가계 부채로 했는데 김대중 때 가계 부채 카드 대란 나타났고 노무현 때와 지금 부동산 문제, 이게 본질적으로 가계 부채 문제예요. 부동산 문제는 가계 부채 문제입니다. 이게 두목주의 경제학의 폐해입니다. 이 뉴스는 문재앙의 경제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뉴스 보시면은 더 실망스러운 게 많아요. 일단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이 기본 기본 차이를 모르는 거, 특히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 모르는 것 뿐만 아니라 환경으로 뉴딜 하자고 하는데 해당 분야의 환경 경제학에 대해서도 몰라. 환경 경제학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적당히 그냥 세금 뽑아먹는. CCP 역병 이후로 화폐 저장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미국 중산층은 주식을 삽니다. 반면에 한국 서민들은 중산층들은 부동산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미국의 주식처럼 엔간하면 올라줬었고 노무현 때 한 번만 배반했잖아요. IMF 때. 문재앙은 주식 초보자도 안 되는 주식 생각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정말 실망스러운 게 그거예요. 사실 저처럼 대중성이 없는 사람들이나 뭐 물론 저도 그 구독자가 수십만 되는 유튜버라면은 저보다 더 발발 길 가능성도 있겠죠. 일단은 지금 현재 좌파 정권은 대중성이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안 놔두니까 우파 유튜버 조직이 하고, 근데 그 경제 컨텐츠 하는 사람들은 피곤해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맞춰주면서 막 진실을 왜곡하는 거야. 아마 슈카 월드에서 슈카도 그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차이 이야기하면서 한국 주식 돈 벌기 어렵다고 숱하게 방송 찍었으면서도 이 주제를 아마 논의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논의하면은 논점을 바꾸겠죠. 말도 안 되게 하면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공인중개사나 은행이나 증권업계나 살아있는 권력에 각을 세우지 않더만요. 그렇게 해야지 그 정상적으로 잘 사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정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왜곡 정보가 퍼지면은 그걸 믿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CCP 역병 이후로 모든 그 화폐 저장 기능이 사라지고,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위험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한국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위험 요소가 없다는 거지, 뭐 물론 미국의 주식도 상대적으로 위험 요소가 없다는 거지,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금은 언제든지 안전하다. 금으로 도피하라 하자. 근데 금은 아주 초호화 부자가 아니면 또 위험이 존재해요. 여튼 지금 현재 한국은 국가주의하고 다른 의미로 상명하복 시족사회 연결 구조가 국가주의 관료주의가 없어도 고스란히 존재해요. 그래서 거짓 정보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문재영이 저러는 거 잘한다 하는데, 한국은행의 정보를 보면은 CCP 역병으로 매출이 아주 감소가 되니까, 매출이 감소하면은 어떻겠어요. 직원들 월급 주려면은 대출 써야지. 대출 쓰는데 담보가 되는 게 뭐야?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를 빵 떨어뜨린다면은 어떻겠어요. 결과가 뻔하지. 그래, 이 시기는 완화적으로 부동산도 봐야 되는데, 조직이 뭐 세상 다 조져도 우덜 쪽만 살자.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부동산은 말입니다, 한 국가에 한 국민이 사는 가장 비싼 상품으로 봐야 됩니다. IMF 때 절실히 봤어요. 김대중 정권 때 다주택자도 용인했잖아요. 왜냐? 건설사도 부도가 나니까 노무현 때 이후로 금융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토지 담보로 해서 한 융자는 결국은 갚아야 되는 거고, 결국 부동산이 안 팔리면은 그 부동산 회사나 건설 회사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의 무차별적 공급 확대는 재고 확산으로 중공 부동산의 대량 공급에 의한 흉물 도시처럼 이미 한국도 있잖아요. 혁신도시라고.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노무현이 쌓아놓은 엄청난 과잉 공급이 있어요. 이거를 못 봐. 특히 그때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에 나온 부동산 학개론 스탠다드 지식을 고스란히 믿었어요. 주민 교체가 된다. 근데 한창 실험해보고서 이제 뒤늦게 안 거야. 미국 이론 해가지고 딱 때려 박았더니 주민 교체가 안 되더라. 아무리 지방에 태능의 무제한 공급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는 게, 원래 도시 있잖아요. 원래 도시 이미지. 그래서 강남의 수요는 아무리 미친 듯 살인적인 고가 부동산 그렇게 해도 어디에 산다 하면은 그 동네에 사람의 자존심이 들어가 있다고. 근데 냉정한 말로 아주 도매상골에 아파트에 한 4천만 원 정도 전자제품 좋은 거 넣어봐요. 그럼 완전히
초호화 그거지. 그런데도 사람이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은 한국인들한테는 그 지역의 원래 이미지가 그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지역에 그 부동산을 한꺼번에 많이 공급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공급하는 게 중요한 거죠. 뭐 한꺼번에 많이 공급하겠다. 그건 현 정권, 현재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뒤로 빼먹겠다, 그 얘기밖에 아니에요. 한국 부동산 고공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이걸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부터 2003년까지 아주 부동산 투기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김대중 정권의 카드 대란을 수습하고 나서 노무현 정권에서 한순간에 정권 주도라고 봐야 돼요. 민간 주도 아니에요. 정권 주도라고 봐야 돼요. 근데 민간 형식을 띈 거죠. 왜냐하면 정권하고 코드가 맞는 민간이 했으니까. 노무현 정권은 일본 재개발이 모델이었고, 금융공학은 리만 사태를 초래한 미국 금융공학이 직습됐습니다. 일본식 부동산 디플레이션이 가지 않도록 결코 거품을 꺼트리지 않겠다. 당시 관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 낮추기만 했잖아요. 일본에 그걸 따라 배워도 난 달라. 뭐 이런 우리 거품 절대로 꺼트리지 않겠다. 거품 꺼트리는 동시에 자산 효과가 팍 줄어들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공무원도 잘라야 되고.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가격 상승의 전적인 원인은 호남 향후에 관련 집주인들의 광기 어린 호가 경쟁이 원인이었습니다. 호가 경쟁, 거의 도박판 수준이었어요. 실제로 받고. 그리고 언론이 하도 긍정적인 이미지 띄워주니까 서울에 다른 지역 다른 지역 중산층이 융자를 끼고 호남 향후의 분들을 비싸게 사주는 방식이 노무현 정권에 있었죠. 제가 그때 체험한 거로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좋은 부동산 뉴스 그런 것을 포장을 믿어가지고 그렇게 호구가 돼가지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팽창된 가계대출은 은행 직원 수익, 지방자치단체 수익, 정치인 수익, 정부 수입으로 잡혀지고, 또 있어요. 국민 GNP, GDP가 늘어서 소비 효과가 늘어가니까 대기업의 내수 시장 확대로 이어지겠죠. 비싼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사람이 비싸지는 게 아닙니다. 비싼 주택은 결국은 생산시설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융자를 더 끌어내는 자산 효과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호남 분들한테 부동산을 비싸게 매입하고 거기서 또 새 주택을 가진 분들이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이제 다시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점점 그분들이 그렇게 부동산 주인분들이 손해를 지지 않기 위해서는 만만하게 부동산을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또 이제 공무원 공화국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지방자치 했잖아요. 6.15 체제에 맞는 그런 그래서 수도도 이전을 해서 평양 중심주의만 남겠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여정이 치마 수도만 남기겠다. 서울은 절대로 평양에 개기지 못하게 하겠다. 서울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그런데 서울은 고스란히 유지가 됐고,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도 충청도 부동산은 그렇게 올라간 편이 아니었고, 좌우지간 그래서 노무현 때는 명확하게
지방자치제로 공무원을 더 많이 뽑아야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으니까 그 공무원을 더 많이 뽑겠다는 사람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렸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무원 공화국을 하고 싶어서, 북한에 퍼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하려고 부동산을 띄운다. 알 사람 다 알아요, 지금. 부동산, 경기도 지역에 할머니들도 알더만요. 할머니들도 알아. 부동산 가격이 팍팍 오르는 이유가. 투기라고요? 엉뚱한 사람들한테 생사람 잡지. 이런 가짜뉴스가 아주 많아요. 사실은 공무원 공화국 및 대북 퍼주기 위해서 그 재원의 부동산 재평가를 통한 신용 창출, 부채 늘리기.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재발절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 투기로 가격을 올렸다. 이거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 탓이 아니다. 가짜 민주주의 사회는 이체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여기서는 파시스트가 진짜 일반 쪽한테 너 파시스트지? 하는 거하고 그렇게 많대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공무원 공화국을 위해서 엄청난 재원 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부동산에 깔린 갖가지 그게 엄청난 공무원 공화국을 하기 위해서, 그럼 부동산을 잡겠다 하면은 그런 방법이 딱 하나예요. 진심은 공무원 자르겠다. 공무원을 확실하게 자르겠다. 그 말을 하면은 진심이죠.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결국 수익을 연구자에게만 돌아가고 연구자 아닌 데들은 밟겠다. 시족사회의 인종주의를 하는 거겠죠. 부동산에도 코드 정치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부동산에도 코드 정치 있었어요. 노무현 정권 우파 유튜버들이 정말 내부에서 서로 말 같지도 않아서 총대 매기하지 말고 실록 노무현 정권 부동산 정책 해가지고 옛날 뉴스 한번 보세요. 옛날 뉴스 도시재개발법, 도시정비법 다 보세요. 거기 행간에 호남 향후하고 얼마나 연결돼 있나. 그리고 정치 그런 커넥션, 정치인,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건설사, 지방토호, 특히 호남 향후에 연결된 메커니즘, 연결 메커니즘이 가격을 올렸다니까. 왜 엉뚱한 사람한테 투기꾼 몰아.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요. CCP 역병으로. 그래서 매출이 줄었으니까 공무원 월급 공무원이래. 직원 월급을 줄려면은 부채가 늘잖아요. 지금 가계부채보다 다시 기업부채가 팍 는데요. 그럼 담보물이 된 부동산 가치, 이걸 상식적으로 지키는 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공무원 공화국으로 지내 연구자들 더 사람 뽑는 것만 중요하고, 그리고 생산 요소 및 그런 요소, 금융 요소에 대장이 벌어져도 I don't care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말이 되나? 부채 연장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 하방화가 실제로 나타난다면은, 그래서 문재인의 꿈이 달성돼서 가격을 낮추는 게 달성이 되면은 얼마나 많은 기업과 가게가 숙청문을 향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좌파 정권의 의도대로 부동산 가격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부채, 가계 부채 동시다발로 터지겠죠. 반드시. 지금 일본이 관료주의로 국가 중심의 관료주의로 실수로 해서 부동산 터뜨렸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귀족이 너무 강해. 그래서
귀족한테 아무도 못 덤비는 거죠. 이제 그 공수처는 더욱더 못 덤비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보가 전부 다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아는 거, 알 사람들이 진실을 안 말해. 찍힐까봐.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부채 축소하고 이어지고, 금융위기하고 이어지고, 자산 효과로 이루어진 상당 부분의 포기가 이어집니다. 국민소득이 감소하겠죠. 아마도 절반 정도는 국민 GNP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그렇게 디플레이션 들어가면은. 뭐 물론 서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살만할 것 같아요. 근데 공무원 대량 감원이 불가피해지고, 결국은 그 신용 팽창으로 좌파 정권 공무원들 먹여 살리는 이런 식의 설국 열차가 돌아가고 있어요. 부채로 좌파 정권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이런 설국 열차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설국 열차란 실체를 명확하게 보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설국 열차에서 한마디로 그 대가리를 향하는 그런 쪽을 정확하게 지칭해야지, 왜 엉뚱한 데를 조지고 있어. 지금 한국은행 포지션 보면은 부동산의 완화적 자세가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 대부분 기업하고 가게가 담보로 부동산 잡았는데 그 담보 가치를 떨어뜨린다? 제정신인가요? 여하튼 지금 그래요. 그래서 여하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정말 잘 되길 바랐겠습니다만, 정말로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문재인의 공약과 더불어 문재인의 의도대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이룬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기억 만들기도 성공하지 싶어요. 즉 경제가 폭망할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예상이 아니길 원합니다. 정말 원불교로 모순을 그렇게 종합한다. 원불교인들만 알아듣지. 경제적으로 정확한 시그널이 아니거든요. 아주 모순된 시그널이거든요. 노무현 정권 때부터 박근혜 씨가 그렇게 계속 문제 제기했잖아요.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한다. 정말 이거 국제 문제여야 된다. 국제 문제야. 원불교란 신종교 무당신앙, 천도교란 친종교 무당신앙으로 있는 그런 경제학이냐? 그런 경제학이냐? 이거 국제 문제여야 됩니다. 이거 경제학이 아닙니다. 이거 경제학이 아니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